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 날은 춥지만 마음은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조교 PD가 따뜻한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 아트홀 입구에 쌀과 라면, 이불 등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복지단체와 후원업체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지난 18일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현일 영등포구 구청장과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김금상 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발이나 미용, 식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힘써주신 우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관계자분들, 그리고 꾸준히 나눔 실천을 해주시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날 준비된 물품들은 지역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1,500여 명에게 전달됐으며 성악과 줌바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올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조진우 씨 등 6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주교입니다. 이어서 따뜻한 나눔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무상으로 건립해 쉼터를 제공하는 이웃사랑 실천가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 여자생활관 건립 후원협약에 서명하고 있는 구미시청입니다. 여기에는 사단법인 석상 1만 사랑의 조영근 이사장과 까치둥지 한동일 이사장, 사랑의 쉼터 이옥희 원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영근 석상 1만 사랑의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무상 건립 지원 사업은 지난 14년 논산과 16년 경기도 용인, 17년 서울시 서초, 18년 경기도 수원에 이어 5번째로 경상북도 구미시의 여자생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선을 이뤄나가는 이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구미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현직 국세 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와 회사원, 대학생 등 만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시 사랑의 쉼터인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폐교 건물과 토지가 교육부 소유로 되어 있는 가운데 매입이 어려워 수년간 임대하다가 이번에 조영근 이사장이 사랑의 집 짓기를 추진해 구미시가 매입하고 사단법인 까치둥지 한동일 회장은 신축 공사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생활관이 좀 비좁고 좀 이렇게 좀 누추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예쁜 집을 지어서 우리 여성 친구들이 안전하고 또 포근하게 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쉼터 여자생활관 건립 사업은 내년 4월 착공해 8개월 후 2층 건물로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돼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소망이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여입니다.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장애계는 2000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 선거마다 선거 연대를 구성해 장애계 요구 공약을 마련하고 직접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여야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선거법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참석한 지도자들은 석패율과 연동률은 장애계와 관계가 없다며 장애인을 우선해서 당선권 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9 교통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장애인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는 주제로 교통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락환 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협회장과 지회장, 회원 15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포럼에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인적, 물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뜻이 모아졌으며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광양시의 노인들이 노인문화대학을 통해 한 해 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광양노인복지관에서 노인문화대학 어르신 작품 발표회와 종강식을 갖고 어르신들이 올 한 해 동안 배운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하는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과 가족 강사 등 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번 행사 발표회에서는 멀티 동화와 시낭송, 트로트 공연 등의 활력 있는 무대 공연이 다채롭게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흥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1층과 2층 복도에는 서예, 생활수목화,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의가 작품마다 담겨 있어 잔잔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개관한 광양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각종 대회 수상과 자격증 취득의 성과를 거두며 어르신들께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광양노인복지관 운영 결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등 해가 갈수록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아 내년에는 현재 59석인 복지관의 식당 좌석을 110석으로 늘리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치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선언, 에코페어 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 선언 에코페어 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에코페어 캠페인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복지의 합성어로 지구 환경과 사회복지의 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로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환경 복지 캠페인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제품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지난 18일 복지관에서 2019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지관 성과 보고와 후원금 및 후원 물품 전달 시 뇌성마비인 어머님들로 구성된 라인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주거환경협회는 축하 공연뿐 아니라 쌀과 떡국떡을 기부했습니다. 흡연의 유해성은 두말할 것도 없죠. 날이 갈수록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환으로 통학로 금연구역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가 통학로 금연구역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의 어린이 위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대전시의 통학로 금연구역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대전광역시의 통학로, 어린이공원,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걸 그래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아동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에서 담배 흡연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것이 확대해주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만드는 우리 대전시가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나 조례 제정이 있다면 저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10m 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7월 스쿨존 전 지역 300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코레일과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사회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6일 대전역에서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대전 역사 특설 무대에서 열려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열매 배지를 전달하는 등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전남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 일자리 투자 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2019 전남 일자리 창출 평가 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 전남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력 양성과 일자리 정책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전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주요 성과로 전남 최초로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중년 일자리 243개를 창출했습니다. 순천 지역 학교와 마을이 그동안의 교육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순천 마을교육 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순천시 및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새로운 혁신교육도시 순천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마을교육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천 지역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교육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00여 명의 마을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해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1부의 2020 혁신 교육도시 순천 비전 마당에서는 순천 교육의 방향 제시와 청소년 도서 출판 과정을 발표하고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카드 섹션으로 신선한 감동을 줬습니다. 2부에서는 순천 지역 마을 학교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3부에서 가진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 학교들의 마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안내 등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활동 사례와 교육 체험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 교사들과 마을 활동가들에게 2020년도 마을 교육 계획을 구상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 등을 제공해 줬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는 앞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순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혁신센터 최초로 수도권 홈쇼핑 관광객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6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수도권 홈쇼핑 관광객 10,000명 달성 기념식을 열고 관광상품 개발로 신성장 블루투어 성공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전남혁신센터는 2015년 6월 개소한 이후 파트너 기업인 GS 홈쇼핑과 롯데 관광개발 등
대형 유통사와 함께 숙박하는 관광객 모집에 나서 전국 혁신센터 최초로 10,000명 유치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더마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여수시 관문동에 위치한 엠모 호텔에서는 180여 평 지하 1층에 문화예술공간 더마스를 열었습니다. 더마스에는 서점이 있고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공연 체험 강연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행복한 돼지를 그리는 팝 아티스트 한상윤 작가, 갓바오, 이현영, 김두엽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적 조예가 깊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조소 페인팅 아티스트 갓바오 작가의 공예와 도예 작품은 익살스런 표정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더마스 이번 개관전 공간의 구성은 한 분 한 분들의 작가와 공간을 기획하고 전시함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 분 한 분들의 작가의 그 세밀함이나 세심함이 굉장히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순하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왜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 아니면 이런 어떤 것들을 왜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시면 아마 한 분 한 분들의 그 숨겨진 히스토리를 알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더마스는 책과 유명 작가와 브랜드, 그리고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와 공연, 명사 초청 강연회 등의 볼거리로 도전적인 지역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더마스에서 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 새해의 다짐 중 이룬 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결과만으로 자신의 한 해를 판단하기보다는 좋았던 기억들로 추억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2020년의 자신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인연과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